자, 1523번 AN이라는 수열에서 AN은 n자리의 자연수입니다. 뭐 A3는 3자리 자연수, A4는 4자리 자연수, A10은 10자리 자연수. 그리고 AN은 각 자리의 숫자는 1 아니면 2로만 이루어져 있대요. 각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 자, 그때 예를 들어서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0은 안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A2는 그래서 1이고 A2는 일단 무조건 두 자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10의 자리는 무조건 1로 출발. 근데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당연히 0. 그러니까 뭐 10, 101, 1010, 그 다음엔 10101, 그 다음에는 10110, 그 다음에는 10101,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 뭐. 딱 고정된 수다, 그치? 그거에 대해서 A 20을 구해달래요. 뭐예요? 총 20자리 수입니다. 첫째 자리, 20번째 자리는 1로 출발해서 19번째, 17번째, 뭐이런 소리야? 18번째. 맞지?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9, 8, 7, 6, 5, 4, 3, 2, 1.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수가 있대요. 얘를 뭐 해주세요? 표현을 해달래요. 결국 뭐냐, 얘들아? 10의 1승에다가 10의 3승을 더했잖아. 그 다음에는 10의 5승을 더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쭉 더해달래. 어디까지? 20번째는 10의 19승까지. 맞죠? 0이 19개니까. 끝. 등비수열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다음. 34번 가자. 자연수를 그림과 같이 쌓아갑니다. 1, 2, 3, 4, 5, 6, 7, 8, 9, 10. 자, 그리고 1행부터 10행까지의 수들의 합을 모두 다 구해주세요. 야, 얘들아. 그러면 이게 만약에 4행만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개를? 이게 다 필요하다, 그치? 근데 지금은 10행만 구하세요가 아니잖아. 10행에 들어가는 수들이 거기만 구하라고 하면 고민이 됐을 거야. 어디부터 시작했을까? 몇 개를 더하고 있는 걸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뭐만 물어봤어? 1행부터 10행까지 모든 수들을 다 더하세요 아니냐? 그럼 당연히 1부터 시작해서 빠짐없이 전부 다 구하겠네. 대신에 뭐만 알면 되겠네. 여기까지 전체 몇 개냐? 이것만 알면 되잖아. 개수만 찾아가면 되네. 1행이 몇 개예요? 2행은 몇 개예요? 3행은? 4행은? 10행은? 개수를 살펴봐. 1부터 10까지 합 얼마예요? 55. 그럼 마지막 수가 뭐란 얘기네? 끝났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1부터 55까지 합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 누구야? 됐죠? 네. 색칠한 부분? 색칠 어떻게 돼 있니? 가운데 줄만? 다음과 같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나열할 건데요. 색칠된 부분에 적혀 있는 수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색칠이 지금 이렇게 돼 있더라. 자, 가운데 수들의 합을 구해달래요. 다시 한번 몇 개만 써볼까? 1. 그 다음은 아직 규칙 보여 안 보여? 확신은 없다. 일단은 4가 2, 4, 8, 16, 32로 갈 수도 있고 2, 4, 6, 8로 갈 수도 있고 뭐 혹은 2, 4, 2, 4, 2, 4일 수도 있고 모르니까 몇 개만 더 찾아가 보자. 다음 줄로 갈게요. 12 아니니? 여기가 10이구나. 13.
뭐가 더해졌어? 오케이. 이제 보인다, 그치? 됐죠? 그리고 여기까지 가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몇 번째 항일까? 왜요? 끝을 보면 힌트가 나오지. 첫 번째 줄에는 1제곱, 두 번째 줄에는 2제곱, 세 번째 줄에는 3제곱, 열 번째 줄에는 10제곱. 오케이? 열 번째 줄까지. 됐죠? 그래서 제 몇 항? 10항까지 이런 것들을 더해주면 되겠다, 맞지? 그럼 이제 이 녀석의 합으로 가보자. 이야, 이것들 싹 다 더해달래. 어떻게 더할래, 얘들아? 다음에 이거만 해가지고 N은 아니다 K는 1부터 시작해서 N-1 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자, 이거 시그마로 한 번에 표현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으러 가야 돼요? n번째 항을 일단 찾으러 갈게요. 또는 10번째 것까지 더 할 거야. 그때 n번째 항이 뭘까를 찾으러 갈게요.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그래, n번째 항 찾아가는 것 자체가 뭐야? 이거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처음에 수 1에다가 더하기로 갑니다. 여기가 일정한 수가 아니네요. 2, 4, 6, 8, 10, 저쪽으로 무슨 꼴? 2K 꼴로 가고 있습니다. 맞죠? K는 1부터 어디까지 가고 있어? 두 번째 걸 구하려면 한 개. 그렇지. 세 번째 걸 구하려면 두 개. 한 개. 적게 더하고 있다. 그쵸? 그래요. 좋아요. 응? 뭐 나와요? 됐음?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녀석에 대해서 한 번 더 가자. N은 1부터 몇 개까지? 그렇지. 됐죠? 오케이. 40번 가도 됨? 자네? 너 질문 아니었어? 아, 준혁이? 아, 오케이. 이런 게 서술형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개차 수열에 대해서는 서술은 잘 안 냅니다. 아니 뭐 나올 수 있지 않아요가 선생의 입장에서랑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는 약간 너희들이 질문을 하는 건 보통 막연한 질문. 내가 얘기하는 거는 보통 경험을 통해서. 근데 나도 100%는 아니야. 왜냐면은 지금 너희들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생들은 나도 어떤지 몰라.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개차 수열은요 서술은 잘 안 냅니다. 왜냐면은 학교 선생님들도 개차 수열은 공식으로 풀지 노가다를 안 해. 할 수는 있어요. 모든 개차 수열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개차 수열로 물어볼 때 개차 수열로 공식으로 쓰시는 게 대부분인데 굳이 그거를 공식 못 쓰는 상황인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낼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개차 수열만큼은 학교생들도 개차 수열 공식을 쓰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를 항상 하십니다. 왜냐면은 너네 교육과정 직전까지는 개차 수열 교육과정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알았죠? 물론 나올 수 있죠.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풀면 되지. 다른 방법이 있잖아. 그걸로 들어가면 되지. 근데 그래 봐야 이거랑 똑같죠, 사실은. 알았죠? 가자. 40번 가보자. 아, 목소리 오늘 큰일 났다. 자, 시그마가 여러 번 나옵니다. 시그마 나올 때마다 뭐 하고 있네요? 문자가 바뀌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 잠깐 문제 좀 다시 쓰자. 우리는 어, 음,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 당연히 괄호 안쪽에서부터 출발하면 되겠다. 그렇지. 가자.
이건 뭐예요? 기본적인 시그마 공식입니다. 맞나요? 계산합시다. 얼마 나와요? 2분의 뭐? 플러스. 뭐 내가 마이너스로 들은 것 같은데. 마이너스를 했니? 플러스라고 했지. 근데 마이너스로 들어가지고. 어제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 녀석에 대해서 한 번 더 뭐 해주시면 됩니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때 얘 내가 외우면 편하다고 했던 그 녀석이지. 혹시 외우고 있는 사람 없어? 여기 이거 플러스 여기 이거 플러스 그렇지. 그거 써도 되죠? 맞죠? 나는 그거 쓰기를 더 추천합니다. 외우면 훨씬 도움 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공식보다 더 공식같이 생긴 그 녀석. 그리고 얘 따로 붙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뭐. 뭔지 알겠음? 아, 여기서 마지막 계산? 알았어요. 자, 가자. 내가 이거 나올 때마다 안 그래도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야. 이거를 전개하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전개하면 안 되죠. 물론 전개해서 못 풀진 않아요. 근데 전개를 할 필요가 없죠. 왜? 좌변이 뭐거든? 이웃하는 자연수 3개의 곱이잖아. 근데 그게 얼마가 됐어? 너희들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는 거야. 120이라는 수는 어떤 자연수 3개를 곱해야 만들 수 있어? 10 곱하기 12에서부터 슬슬 출발을 해봐. 네. 4, 5, 6 아니냐? 4, 5, 6?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 일단 120이 무슨 배수? 10의 배수. 그래서 10을 가지기에는 12 옆에 게 너무 작아. 그럼 10을 더 쪼개서 5의 배수로 가볼까? 그럼 5 주변에서 맴돌면 되지. 5, 6, 7 해봤다가 4, 5, 6 해봤다가 3, 4, 5 해봤다가. 그러지 않을까요? 응. 그렇기는 한데 우리 승진이 요즘 준혁이를 너무 많이 때리는데 말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데? 아, 학교에서도 이래? 어. 아, 그래? 승진이 이상한 아이구나. 어쨌든 그래서 n은 얼마예요? 4 나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49번. 그 질문이었구만. 응? 뭐다 말했냐? 46번 2년? 49번. 자, 시그마가 주어졌습니다. 로그가 나온대요. 자, 이거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 그걸 가지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냥 시그마 자체의 성질 문제도 당연히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 밑에 구하는 걸 보니까 시그마의 성질 문제는 전혀 아니네요. 이건 뭐 해야 돼요? 시그마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2K, 짝수 번째 항들만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이 수열의 일반항 자체가 필요하네.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됐다? 얘를 줬을 때 뭐 구하기? 일반항 구하기. 맞니? 다시 한번 뭘 줬어? SN을 준 겁니다. 내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랑 SN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 SN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하러 가자?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뺍니다. 뭐설? n 대신에 n-를 넣은 녀석을 뺄 거니까 사라지고 남은 것들만 로그를 보니까 로그 빼기 로그. 로그 빼기 로그는 뭐 해주면 돼? 로그 길이 나눠줍니다. 맞죠? 진수 나누기 진수. n은 약분하고 나서 남는 걸 보니까 이거네. 이게 바로 뭐예요? an이 나오는 거지. 됐죠? 자, 근데 물론 여기서 이 식을 따라간 건 몇 장부터야? 둘째 항부터긴 합니다. 첫째 항은 그러면 따로 계산을 한 번 더 하는 게 정상이긴 해요. 맞죠? 근데 지금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어차피 두 번째 항부터만 구할 거거든. 굳이 안 가도 되겠지. 됐죠? 좀 더 진행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가자.
그래서 시그마 넣어주면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 더하기 로그가 나와서 로그의 진수끼리 곱해주시면 되고 분수꼴을 해서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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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식으로 갈 겁니다. 알았죠, 예린아? 머리까지 자르고 나서 그렇게 있으니까 더 남학생 같아. 손 내려. 이상하게 앉아있어. 깜짝 놀랐네. 그 머리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러다가 너 안경이 쓱 올라가지. 안경이 여기 달려있잖아. 좋은데요. 자, 50번 갈게요. 자, 이거 질문 누구? 하빈이. 너 로그의 성질에서 나왔던 문제 까먹은 것 같은데. B1이 뭐야? 로그의 A1, A2예요. 맞죠? 자, 근데 B2가 뭐야? 기억 안 나나? B3는 뭐예요? 더 안 해도 되겠어? 됐어요? 오케이. 자, 아니요. 50번 됐어? 50번 됐어? 어, 어. 자, 넘어갈게요. 52번. 자, 가자. 뭐? 터프? 이 정도는 터프. 준혁이는 때리고, 예린이한테는 그래도 편 들어주네. 53번? 53번은 뭐야? 그럼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다. 어렵다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래, 너희들 말대로 이게 터프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게 사실 후원이라서 어렵냐, 앞의 내용을 너네가 까먹어서 어렵냐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 그거는. 뭔 말 알? 자, 일단, 그래, 52번, 53번 한번 간단하게만 방향만 잡아보자. 자연수연에 대해서 좌표표면에서 A 0,2 주어져 있고요. 지난 직선과 점 N,2 역시 그림에 주어져 있어요. 지난 직선에 서로 수직으로 만난 점을 P라고 하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하자. 끝! 왜요? B 고정 아니냐? N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N이 정해지면 고정. 내 말은. 그리고 여기는 0,2 고정이죠. 그리고 P는 P가 움직이죠. B가 고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수직이 되도록. 수직이 되도록. 수직이 되도록. P 어디 돌아다니는데? AB를 이름을 하는 원 위에 있겠지. 90도니까. 됐어요? 끝났어요. 지금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어때요? 뭐 쉽죠? R이 아니라 N이다. 뭘 1분이나 줘? 빨리 계산해봐. 지금 내가 녹음을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분을 붙인 걸 녹음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 어쨌든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P가 나타내는 도형 자체가 원이 나와. 원의 넓이 구하세요라서 이겁니다. 알았죠? 자, 3번. A, N, B, N의 값을 구하세요. 얘들아, 원이 주어졌어? A, N, B, N이 나왔어. 원의 입장에서 A, N, B, N은 도형이라고 불러요. 우린 저거를 현이라고 부릅니다. 원 위에는 이미 두 점을 찍어서 그 둘을 선분으로 연결한 그 선분 말 그대로 선분의 길이를 현의 길이라 불러요. 맞죠? 그럼 현의 길이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때. 연립? 그쵸.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연립을 했니? 연립이라고 안 했어. 내 귀가 잘못된 걸로. 현의 길이 구할 땐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항상 어떻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맞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게 수직이라고 준 다음에 이등분 되는지를 찾으세요. 이등분 된다라는 그림을 준 다음에 수직이 되도록 찾으세요 였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것만 찾으면 피타고라스 쓸 수 있게 예를 줬지. 예를 줬단 말이야. 그냥 고등부로 넘어와 보자. 이걸 물어보고 싶겠니? 아니요. 대신에 그림은 너네한테 그리라고 하는 게 고1입니다.
왜? 중학교 때 다 배워왔으니까. 대신에 고1 때는 그럼 그 그림을 그릴 줄만 알면 끝? 아니, 그럼 너무 쉽지. 그러다 보니까 원의 방정식 단원에서 뭘 읽어주세요? 반지름 길이를 읽어주세요. 얼마예요? 그런 거는 나눈 거지. 근데 얘를 구해주세요. 어떻게 구해요? 0,0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로 가주세요. 그럼 D 공식 어떻게 돼요? 설마 이 공식 까먹어서 질문이에요 라는 사람 없죠? 수학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공식을 까먹은 거 뻔히 아는데 공식을 찾아보지 않고 질문이라고 가지고 오는 사람은 아니겠지? 근데 여기서는 질문이 아니지, 너희. 그치? 그냥, 어쨌든 그래서 뭐 하시면 돼요?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고 분해 빵빵 넣어주면 뭐 나와? 그래서 요게 바로 D다, 그치? 그래서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겠네. 얼마 나와 이게? 4n이지. 그럼 3대 4대 오니까 여기가 3n. 현의 길이 얼마? 됐죠? 이게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는 고1 거, 중학교 때 거를 조금 고민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은 드네요. 뭐 질문은 안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저는 처음에 A하고 B에 구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표를 쳐놨어요. 그래요. 구하시면 안 됩니다. 현의 길이는 우리 여태까지 현의 길이는 단 한 번도 현의 양끝점을 구해서 점과 점의 거리를 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여태까지. 알았죠? 예, 갑시다. 66번.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근인 등차수열 AN. 뭐야, 여기까지. 찾고 시작하면 되지. 네,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N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맞죠? SN 뭐예요? 그렇군. 자, 그럼 SN 나왔어. 그 다음에 뭐예요? 뭐야, 끝났잖아. 뭐야? 1부터 SK. SK 뭔데요? K. 집어넣고, 분모 뭐예요? 무슨 꼴이야? 용어가 아는데 용어가 까먹었어. 불러볼래? 2분의 1 곱하기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로 나타내는 그 맞아요. 그거예요. 맞아. 부분분수. 알았지? 부분분수. 슉, 슉, 슉. 자, 됐지?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는 뭐야? 안 해도 됩니까? 계산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할까? 이 질문 누구야? 안 해도 돼? 뭐 질문 사람 다 손 들어보라고. 둘? 안 해도 돼? 너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알았어. 말이 막 나오고. 604번 가자. 야, 시간 12시에 시작한 거냐? 12시 반에 시작했냐? 아, 놀래라. 깜짝 놀랐네. 1시간 넘은 줄 알았네. 이 질문 누구예요? 너희 풀이를 한번 볼까? 왜 질문이었을까? 네? 세모가 쳐져 있었다. 네. 이거는 알았지? 그치? 그래서 이거 대신 쓴 거 어디 있어? 글쎄요. 글쎄요. 좀 전에 풀어가지고. 그 여기 있네. 네. 이거 잘못됐네. 자, 갑니다. 아이, 이 자식아, 준혁아. 질문이 나오잖아? 그러면 너가 왜 틀렸는지를 너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물론 그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질문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질문이 나올 수 있어. 그치? 근데 그때는 내가 왜 틀렸는지를 너 해설지 본 적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너 그 부호 개실수야. 이걸 왜 질문을 해? 네? 여기 봐. 통분하지? 근거계수관계 아니냐? 그 근거계수관계를 쓰면 되는데 너 어떻게 한 줄 알아? 분자, 누구는 합, 부호,
근데 곱에서 왜 n제곱 마이너스를 써? 그게 네 질문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해설지를 적당하게는 보고 와야죠. 내가 왜 틀렸는지를 찾는 것도 너희 능력이고. 근데 내가 방금 갔을 때 너무 안 보였어. 그럼 너가 다시 한번 이게 시험에 나와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이게 12번에 나왔어. 막혔어. 일단 넘어갈 거 아니야. 13번, 15번, 18번까지 풀고 소수령 3개 풀고 시간이 남았어. 한 5분 남아서 다시 12번 보러 왔어. 어떻게 풀었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럼 처음부터 재시작이야.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알았죠? 평소 연습할 때 얘들아, 세 개의 문제를 풀 때부터 식을 적당하게는 좀 알았어? 씻지는 안 깨끗해도 돼. 대신에 한 줄 한 줄 정리는 해야지. 20. 이거 질문 또 이거 풀이 정답이다. 지울게요. 현재 원방입니다. 문제 중에 자, 원방보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까? 이참수의 최대 최소에서부터 나오던 문제입니다. 이참수가 있어요. 직선을 줬어요. 이참수 위에 있는 어느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이에요. 입니다. 언제예요? 근데 연립해서 직선. 내가 마이크 껐어. 아, 되는구나. 놀래라.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아, 내가 목소리를 작게 해서 그렇구나. 됐죠? 그런데 또 있어. 어떤 거? 자, A와 B 사이에서 이참수 위를 움직이는 점P에 대하여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그때는 언제야? 역시 접할 때. 그 내용이 언제로 넘어가요? 원으로 넘어가도 똑같이 나왔어. 원방으로 갑니다.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으세요. 언제예요? 내가 항상 중심 지나라고 했어요.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니까. 원이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없나요? 거의 없을걸요. 그렇다고 해도 원의 중심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C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으려고 해도 너희들은 중심 지나도록 해서 반대편을 보내줘야지. 갈까요? 원이 있습니다. 벤지는 길이 얼마예요? n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다시 그릴게요. n. 자, 가자.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봅시다. 아유, 저게 뭐야, 저게. y 절편 얼마예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아니냐? 그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얘보다 좀 더 아래로 가면 돼. 그 다음에 x절편 어디에요? 아, 스트레스 받아. x절편 얼마예요? 이거야? 대충 얼마냐? n보다 크냐 작냐? 어? 아, 반지름 루트 n. 아, 땡큐. 됐죠? 땡큐.
그럼 얘보다 좀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한 이쯤 갖다 칠까? 그래서 이 원과 만나니 안 만나니? 그게 이거 필요할 것 같아. 알았죠? 필요할 것 같아. 근데 당연히 안 만나면 그림부터 틀렸어요, 자네. 알았죠? 왜냐면 이게 만나면 문제가 성립하냐? 원 위에 있는 점 이민을 잡고 직선과의 거리의 최대값을 성립은 하네. 최대값이니까. 최소도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알았죠? 근데 지금 어차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나는 일단 안 만난다고 해서 그릴게. 왜? 어차피 최대값은 무조건 뭐 하면 되거든. 이거야, 얘들아. 그래서 무조건 이게 이 직선이 여기 있든 상관이 없어요. 뭘 찾아?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찾으세요. 거기다가 뭐 해주시면 되는데. 끝. 이게 AN입니다. 알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아니, 그래요. 일단 D. 0,0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니까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루트. 그 다음에 빵빵 집어넣었어요. 이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이거 아니냐? 됐죠? 그 녀석을 뭐예요? 역수로 뒤집어서 시그마죠. 그러면 뭐 하란 얘기야? 뭐 하란 얘기야? 유리화 해달란 얘기죠. 유리화 바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일로 와. 어금니 대. 뭐가 문제야? 계산 끝까지 안 했지. 근데 안 될 것 같아서 질문했지. 그지? 아니 뭐야? R을 더 해야 되는데 더 했어 안 됐어? 덜은 참여 그러니까 거기서 멈췄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안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멈췄지. 아니요. 그치? 보기 먼저 봤지. 그래 안 그래? 붙지 마. 정말요? 됐죠? 갑니다. 어머, 녹음을 하고 있었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디로 가냐? 몇 값도 다 잘 했죠? 다라고 하기에는 여기까지 숙제한 사람이 거의 없죠? 우리 하빈이 다 했지. 그치? 자, 가자. 분수열도 잘 했지? 우리 하빈이? 왜요? 숙제 안 했지? 자, 그래. 넘어가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시간이 애매해서 오늘 좀 앞에 빨리 쉬고 뒷부분을 한 방에 싹 합시다. 자,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수학 1. 자, 이제 마지막 단어는 뭐예요?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예린아, 귀납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그렇죠. 자, 사례들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 수학에서 이제 수학에서 귀납이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뭔가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수학적 귀납법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를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일단 이제 첫 번째 녀석은 지금까지 흘러오던 전부 다 뭐? 수열에 대한 내용. 수열에 대한 내용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볼래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파트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러 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해서 오늘 내일 해서 마무리 짓게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파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면은 일단 귀납적 정의는 뭐가 주어져야 된다? 뭔 사례? 수를 나열을 해놓는 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3, 1, 4, 1, 5. 그 다음 뭔데? 왜?
16171 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아니요. 926545일 수도 있어요. 왜요? 3.141592. 뭐 그런 방법들도 있잖아. 그래서 방금 너가 말한 수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수열을 정의할 수 있다. 틀렸어요. 그럼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뭐죠? 점화식 그리고 첫째 항. 어느 하나의 항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 다른 말로 점화식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첫째 항을 통해서 그 다음 항을 찾는다던가 또는 둘째 항까지 같이 주어질 수 있다. 그 두 개의 항을 가지고 그 다음 항을 찾으러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첫째 항이 주어지고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그럼 첫째 항이나 둘째 항 또는 뭐 일곱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 주어질 수도 있긴 하다. 그때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점화식 파트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점화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점화식 자체가 기본이라기보다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열들을 점화식으로 표현을 해보기, 즉 기본적인 수열에 대한 점화식이라는 얘기라고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뭐 있는데요? 그리고요? 네. 그러면 등차를 나타내는 점화식 뭐 있어? 승진아? 그게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이라고 했잖아. 자, 이거를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는 요 소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에서 조금 뒤로 나가다 보면은 점화식을 만드시오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거가 뭔 말인지 모르게 돼요. 다시 한번 등차수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점화식 뭐 있지? 공차를 이용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항에다 공차를 더해서 둘째 항 만들고 끝이야? 모든 항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열 번째 항 이게 아니라 다음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의 항에다가 공차를 더세우고 이 녀석이 바로 등차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공차가 2, 등차 아니다 아까. 알았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이요. 자, 근데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등장할까? 아니요. 조금 식이 이상하게 꼬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너희가 눈치를 채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모든 점화식을 항상 어떻게 정의하는지 너희들이 보면서 마지막에 끝에 가서 얘기를 하자. 두 번째 등비수를 나타내는 점화식 뭐 있어요? 그렇지. 등비수렴을 나타내고 공비가 얼마예요? 그럼 등차 등비는 이게 단가요? 아닙니다. 세 번째 등차 수열의 또 다른 점화식 뭐 있죠? 다현아? 그렇지. 등차 중앙을 이용한 거. 불러볼래요? 덥다. 불러볼래요? A. 중항이니까 가운데항. 그래서 n과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1 가지고 만든다. 그죠? 가운데항. an 플러스 1은 뭐예요? 2분의 1에 그렇지. 그 보통 요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 그건 상관없고요. 등차 수렴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공차 알아 몰라요. 등차 수렴이라는 사실만 알 뿐 공차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째 항만 주어지면 풀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보통 두 번째 항이나 또는 또 다른 항을 하나 더 줍니다. 알았죠? 다음 세 번째 녀석 가보자. 얘는 어때? 등비중앙 이용하는 등비수열의 점화식. 또 다른 거 뭐 있어? 그렇지. 근데 나 좀 궁금한 게 맞는데 방금 an 플러스 1의 제곱 항은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지? 네.
네. 아니, 뭐, 왜 제 손까지? 그 다음에 요게 등비수열. 자, 여기까지. 너네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점화식을 항상 어떻게 정리하고 있지? 가운데항 또는 좌변을 항상 an 플러스 1로 몰아둡니다. 문제에 따라서 이게 an-1과 an과 an 플러스 1로 주어질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거의 그렇게 안 줘요. 보통 n번째 항과 다음 항 또는 그 다음 항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온 다음에 an과 an 플러스 1일 거고 세 개가 나온 다음에 an과 n 플러스 1, n 플러스 2번째 항들일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an 플러스 1 느는 형태로 정리를 하면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나는 일부러 정리를 해둔 거야. 실제 문제는 이거보다 좀 더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점화식. 그럼 얘네들이 등장하면 너희들은 등차술이네. 그래서 공차와 일반항 찾으러 가야지, 공식 써야지, 합공식 써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 식을 가지고 자꾸 장난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얘네들은 빠르게 너희들이 등차입니다, 등비입니다, 또는 공차가 이겁니다, 공비가 이겁니다를 빨리 찾아서 빠르게 공식을 쓰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뭔가 장난을 치거나 뭔가 계산하는 녀석은 아닙니다. 알았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여러 가지 점화식으로 넘어가는데 얘들아, 여러 가지 점화식 우리 방학 때 뭐 했어? 교육과정 없는 것들도 다뤘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까지 다루러 갈 겁니다. 자, 가자. 드디어 이제 여러 가지 점화식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 가지 점화식. 첫 번째 뭐 있게? 갭차.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 그렇죠. 자, 첫 번째 녀석 뭐라고요? 식을 불러볼래요? an은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어떤 n에 대한 식을 더하고 있는 녀석. 만약에 이게 하나의 상수라면은 뭐 하시면 돼요? 등차술 공식 쓰면 됩니다. 맞죠? 근데 지금 n에 대해서 바뀌고 있다. 그럼 어떻게 쓰라 그랬어? 원래 풀이. 원래의 풀이. 우리는 개차수를 이용해서 시그마로 바로 넘어갔지만 원래 그거 쓰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아까 누가 그 얘기 했었는데 서술에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이게 그 얘기죠. 원래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 그러니까 일반은 구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눈 따가. 저기서 공차랑 공차가 어디 있어요? 공차가. 안 주어지죠? 안 주어졌을 때. 공차라는 거는 차가 일정할 때 차가 공차입니다. 등차가 그 말이죠. 이게 공차야? 등차야? 공차가 어디 있어? 등차가 아닌데. AN을 일반으로 구할 때 등차가 있어요. 등차가 아닌데 뭘 등차가 있어요? 등차가 같을 등자야. 차가 같다. 이게 차가 같아? 근데 왜 등차가 나와 자꾸? 자꾸 이 사람아. 어떻게 일반항 구해? 그렇지. 그게 여러 가지 점화식. 결국 수학적 귀납법과 시그마는 뭐가 주로 나온다 그랬어? 등차와 등비도 나오지만 너네한테 규칙을 찾으라고 했고 내가 규칙을 찾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라 그랬어? n에 1, 2, 3, 4 넣어보는 거라고 했잖아. 맞죠? 이 풀이도 그게 나와야 됩니다. 서술형이라면. 그래서 n에 1 넣어보자. 1 넣어주면 좌변에 뭐 나와? n에다 2 넣습니다. 그럼 뭐 나와요? 그런 식으로 n에다가 n-1을 넣습니다. 그럼 좌변은요? 그래서 양변을 뭐 합니까? 싸그리 더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보니까 똑같이 더해진 놈들이 다 소거돼서 사라지면서 좌변에는 일반항만 남아요. 우변은요?
얘네들의 합이죠. 마지막 거 잘못 썼다,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을 뭐예요? 하나 적게 더해주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개차수열을 이용한 일반항이라고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개차수열을 이거를 노가다성을 이렇게 풀지 말고 이걸로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방법은 없나요? 있죠. 그건 뭐야? 등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녀석이 어떻게 더해진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첫째 항에다가 d를 몇 번? 한 번 적게 더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 있는 ddd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첫째 항에다가 얘네들을 더하면 되네 라고 접근을 바로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개차수를 이용한 거고요. 알았죠? 다음. 두 번째 점화식 갑니다. 뭐 큰일 났네.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도 뭐예요? 그래서 양별 뭐 한 거예요? 양별 뭐예요? 양별 뭐 해줘요? 그래서 여기가 곱하기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해줘야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좌변은 뭐 남아요? 우변은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통 무슨 꼴을 띠고 있지? 분수꼴을 띠고 있어서 소거 할 수 있게 만들어 뒀습니다. 알았죠? 또는 로그거나. 그래, 왜 그래? 자, 다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점화식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나나? 자, 지금 요 녀석은, 세 번째 녀석은 너희들이 연습장에다가 직접 일반항의 식을 만들어 보세요. 공식화를 하란 얘기입니다. 뭐가 등장하냐면 가운데항을 만들고 싶어. 얘들아, 잠깐 보여드려봐. A는 있습니다. 앞에 만약에 P를 곱했다.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없고 뒤에 Q가 더해졌다. 무슨 수열? 등차수열인데 두 개를 합해놓은 형태입니다. 맞죠? 자, 일반항 AN 너희들이 지금 공식화해보세요. 가끔 나옵니다. 자, 가자. 이거 어떻게 풀라고? 알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억을 해두는 건 있잖아. 형태 변형이거든요. 알파를 처음부터 쓰지 말고 응? 맞지? Q를 잘못했구나. 꼴로 바꾸세요. 기억나? 그럼 갑자기 알파는 뭔데요?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Q가 바로, 알파가 바로 Q입니다. 얘 그대로 있잖아. 얘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럼 문제는 상수항만 내가 바꾸는 거야. 그럼 상수항을 찾기 위해서 너희들은 먼저 그 위에서 뭘 보통 하고 오냐면 알파를 계산하는데요. 내가 알파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 기억나? an 플러스 1 자체를 알파로 바꾸면 된다 그랬어. p an을 알파로 바꾸면 된다 그랬어. 왜요? 거기서 왜요를 질문을 하지 말고 결국은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알파인데 그게 q가 된다는 식을 보면은 똑같이 항상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계수 맞추기지 뭐 결국은. 좀만 생각해보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알파를 요걸 이용해서 찾아왔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는의 형태로 한 번 더 바꿔서 1-p분의 q겠죠. 알파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an 플러스 대신에 알파 쓰고 an 대신에 알파 써서 이 알파에 대한 1차 방정식 알파를 나왔지만 실제로는 PQ가 문제에 주어지기 때문에 뭐 상수로 나올 겁니다. 2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1이든. 알았죠? 1은 아니고 2든. 알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하지. 맞지?
그럼 일반항 찾아가고 있잖아. 맞죠? 일반항 뭔데? 일반항 뭔데? 아직까지 일반항이 나온 건 아니잖아. 아직도 여전히 알파 n-알파와 알파 n-알파에 대한 뭐예요? 일단 아직 경화식이에요. 일반항 아직 못 찾았어. 일반항 어떻게 찾아? 등비를 이용합니다. 누가 등비인데요? 그렇지. 그래서 보통 설명을 이거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으라고 나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근데 원래는 T1을 하는 게 맞고요. T1을 해서 풀어주면은 좌변은 우변은 그래서 B에는 되나요? 됐나요? 여보세요? 됐냐고요? 여기 Bn 됐냐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된 건 Bn이야? 다시 A는 돌아오죠. 마이너스 알파가 있었으면 어디로 가요? 넘어가면 돼요. 두 번째 B1은요. 됐음? 그래서 여기 뭐였지? MS1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이게 바로 AN 일반항 구하기예요. 방법에 대한 건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생각을 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외우는 게 어렵거나 풀이가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알았어요? 나 맞게 풀었지 근데. 어? 아 마이너스 알파. 첫째 한 B1이 마이너스 알파고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알파 했던 거 안 더 여기도 알파를 더해야 되구나.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네. 끝. 여기까지 질문. AN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BN 플러스 1로 치환하고 치환하는 게 등비수를 이용하려고요. 치환해보니까 뭐가 나왔는데 치환을 하는 이유가 뭐죠? 뭐가 나오는데 간단히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간단히 하기 위해서 항상 치환하는 게 아니잖아. 간단히 하는 방법 자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문제처럼 나왔을 때 간단하게 할 때는 왜 하필이면 치환을 하지? 그게 어떻게 나왔기 때문이야? 똑같은 식이 두 번 이상 반복되니까. 똑같은 식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치환을 하죠. 됐어? 그래서 이게 일반항입니다. 이해됐나요? 풀 수 있겠죠? 자, 근데 학교 시험에 이게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요거는 잘 나옵니다. 요건 잘 나오는 편인데, 다른 문제처럼 좀 이따 마플 풀어보면 알 거야. 거기처럼 나오지,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일반항 부호기로는 잘 안 나옵니다. 왜요? 시원을 한 것도 어렵고, 개차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지 없는 것들이. 그래서 보통은 표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점화식을 만났다. 보통의 문제는 뭐라 그래서 방학 때? 삐켜봐야 뭐 A4, A6 노가다로 풀 수 있게 해놔요. 알았죠? 오케이? 그럼 물론 일반적인 거지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러 가볼까? 자, 어떤 문제를 풀러 가볼 거냐면 왜? 아직 뒤에 보고 있어. 아니 보고 있다 해서 비켰더니 다 봤어? 자, 책으로 설명합니다. 책 봐요. 691번 봅시다. 691번 봅시다. 무슨 수열이에요? 다시 점화식을 잘 보세요. 어떤 어떤 수열이에요?
여보세요. AN이라는 수열이 어떤 수열이냐고요? 점화식을 보니까 읽을 수 있는 거 다 얘기해줘야죠.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입니다. 맞나요? 1692번으로 갑시다. 무슨 수열이에요? 점화식을 보니까 오케이.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나옵니다. 1693 무슨 수열이에요? 네. 1694번은요. 자, 공비? 차가 3이 자, 지금 몇 번 하고 있니? 근데 밑에 단 있잖아, 단. 아니 공차가 네, 마이너스 그렇지. 됐죠? 자, 1694번 뭐 해야 돼? 일단 4an, an 플러스를 좌변으로 넘겨서, 그치? 제곱식 풀어야 된다, 맞죠? 해보고 나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등차 수열이긴 한데 공차가 플러스 4인지 마이너스 4인지는 잘 몰라요. 맞죠? 근데 단 밑에 보니까 어때? 항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감소합니다. 공차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자, 1695번 갑시다. 점화식 부분만 보고 있다, 지금. 1695번 봅시다. 어떤 수열이에요? 그냥 등차 수열이기만 합니다. 그 공차를 점화식에서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밑에 항이 몇 개 주어졌어? 둘이 빼면은 몇 D? 6D가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6D를 가지고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음? 자, 점화식이 어떻게 정리되기도 한다. 1691번이나 95번 보면은 an 플러스 느는 형태로 항상 나오니 96번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95번처럼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이걸 딱 보자마자 등차네, 등비네 이걸 찾아갈 때 뭐 하자? an 플러스 느는 형태로 바꾸고 나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눈에 알 수 있다면 땡큐고. 알았죠? 그래서 97번도 등차, 98번도 등차, 99번도 대놓고 세 번째 거에 등차. 오케이? 예.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1703번 점화식을 봅시다.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가 아니 3인. 그렇지.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입니다. 맞죠? 1604번 갑시다. 무슨 수열이에요? 1704번이요.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05번은요. 비수요. 공차가 3 누가 일로 와? 일로 와. 첫째 항과 둘째 항의 차만 보고 공차라고 하면 돼, 안 돼?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인 거 아닌가요? 점화식 부분은 나를 봐야지. 가는 그냥 두 개의 항이다, 그지? 네,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을 잘 봐야 돼. 그래서 1705번 다시 한번 무슨 수열? 등비수열. 맞죠? 근데 항이 몇 개밖에 안 주어졌어. 뭐야? 하나도 안 주어졌네? 그럼 항이 하나는 주어져야지. 근데 항이 하나도 안 주어졌어. 그래서 어딜 봐? 가를 봤더니 첫째 항과 둘째 항은 3만큼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렇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어디 갔냐? 1706번으로 하자. 1706번 점화식 파트를 보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공차를 알아, 공비를 알아, 몰라요? 아니, 점화식 부분만 보고 알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항상 몇 개가 주어질 겁니다. 그렇죠. 나눠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여기까지가 등차 등비야. 너무 쉽잖아. 맞죠? 방금 내가 말한 것들이 다 힌트가 될 겁니다. 물론 뭐 7번, 8번처럼 응용하는 문제도 있는데 응용해봐야. 옆에 보면 11번, 12번처럼 응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응용해봐야. 자, 그럼 여기서 사실은 내가 풀리고 싶은 게 1712번 활용형입니다. 12번 풀어보세요.
읽어봅시다. 뭐래요? 응. 아니. 어떤 세포를 1회 배양을 하면 그 중에 20%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는 양을 구하니 세포의 개수를 구하러 갑니다. 그럼 남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죠. 이거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특히 빛의 투과율 할 때 특히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물론 너희들은 지수에서 대부분 했기 때문에 막 할 거야. 어쨌든 20%는 죽었고 나머지는 각각 10개의 세포로 분열을 한대. 이게 뭔 말이야? 20%가 죽었으니까 100분의 몇? 80만큼 남았습니다. 맞죠? 약분해주면 5분의 4 되겠죠? 100분의 80. 그걸 곱했어. 근데 남아있는 수열들이 각각 어떻게 된대? 10개로. 그럼 우리가 남는 거, 구하고 싶은 거는 남아있는 세포의 양이니까 몇 배? 10배를 해주시면 되죠. 끝난 거 아니야? 5분의 4에다가 10분의 1배. 얼마 곱해주는 거랑 똑같아? 8배. 그럼 이건 무슨 수열이야? 80%는 등비수열을 하시면 되죠. 알았죠? 네. 가자. 다음. 옆으로 가서 유형 3번, 4번, 그리고 5번까지 갈 건데요. 자, 한 두 개는 우리가 오늘 설명한 유형, 나머지 한 두 개에서 세 개는 오늘 처음 보는 유형으로 설명할 겁니다. 너희들이 풀어봐요. 자. 홀수번 풀려있지? 그치? 다 풀려있지? 대부분. 우리 지금 짝수번 하는 거 맞지? 그러면은 14번으로 바꾸자. 아, 다섯 개나 되네. 풀어봐. 자, 14번 어떻게 할까? 그냥 개차수열 공식 바로 써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일반항 A는 어떻게 나옵니까? 누구에다가? 첫째 항에다가 둬야 된다, 맞지? 근데 첫째 항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네. 그럼 일단, 뭐야, 첫째 항 부학이구나. 다시 A엔 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첫째 항에다가 더합니다. 누구를 더해요? 요 녀석. 그쵸? K 플러스를 몇 개 더해주면 돼? N-1까지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음? 그래서 여기다가 N에다가 이거 계산하고 N에다가 6을 넣었을 때 값이 얼마다? 26이다를 이용해서 A1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쵸? 이해이 됐죠? 그 다음에 20번 이 녀석도 뭐 딱히 자세하게 진행은 안 할게요. N번째 항에다가 어떻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A1 첫째 항에다가 얘네들을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면서 다 곱해주면 됩니다. 맞죠? 1 넣어주면 어떻게 돼? 2 넣어주면 어떻게 돼? 소거되는 게 보이네? 중략. 그럼 마지막 N-1번째는 어떻게 돼? A20으로 바로 갈게. 이렇게 오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뭐 넣어주면 된다? 20 넣어주기만 하면은 답이다. 됐죠? 다음 26번. 자, 요 녀석은 어떻게 푸시면 됩니다. 요 유형 몇 번이냐? 유형 5번 별표 쳐놔. 이거 학교 시험 진짜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자, 내가 원하는 건 사실 26번이에요. 아마 그래서 방학 때 26번 간단하게 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밑에 있는 27번을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25번 처럼은 잘 안 나옵니다. 알았죠? 26번은 분모 무슨 꼴? AN에 대한 1차식 꼴. 분자는 AN만. 이거는 유형 제목 자체에서 힌트가 나온다. 알았죠? 유형 제목. 그 유형 설명에서 그거 자체가 풀이고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양면을 역수로. 그럼 이렇게 되면서 원래는 시환형으로 풉니다. 알았죠? 그래서 BN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AN을 다시 역으로 찾으러 가요. 근데 나는 보통 치환 잘 안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 자체를 몇 번째 항?
n번째. 이걸 몇 번째야? n 플러스 1번째로 보면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로 보인다, 그치? 그래서 an의 역수라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기. 첫 장 뭐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써주시면 돼. 알았지? 오케이? 그때 이런 거 막 역수 안 만들고 이런 거 조심하고. 됐음. 다음. 32번. 이거 답 얼마 나오냐고. 얼마 나오냐, 얘들아, 26번. 나 답은 나도 모르는데. 59분의 1 나온다네. 5번. 자, 32번 갈게요. 아이고야. 이것도 무슨 수열이야? 나 보니까. 세상 처음 보는 수열이죠. 맞죠? AN을 넘겨서 만약에 AN 플러스 2N 플러스 1꼴이 나온다 치면은 무슨 수열인데? 대차 수열 문제인데 지금 그게 아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나 번은 우리가 세상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1, 2, 3, 4 대입.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익혀봐야 몇 개 더해. 그렇지. 이런 노가다성 문제 학교 시험 나온다고. 알았죠? 이거는 1, 2, 3, 4 넣는 게 모범 답안입니다. 그래서 유형 이름에도 지금 여기도 그렇게 나오냐? 그래. 1, 2, 3, 4 차례로 대입해서 규칙 찾기 유형이라는 게 있어. 이게 수열의 가장 기초라고 했잖아. 알았죠? 그래서 이런 거 나와요? 에이,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말 하지 마. 그럼 36번도 마찬가지 역시 1, 2, 3, 4 넣어가면서 P 찾고 하시면 됩니다. Q 찾고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오늘 나가려는 진도고요. 내일부터 어디? 유형 7번부터 해서 나갈 건데, 자, 유형 7번, 8번 문제를 우리 방학 때도 우리 반은 내가 조금 난이도를 높게 한 걸로 알고 있어. 많은 문제들을 너희들한테 풀어보세요를 맡겼지만, 내일은 내가 좀 풀어주는 형태의 문제들이 좀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교육과정에 없었던 녀석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 녀석을 내일 가지고 올 거야. 알겠죠? 원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열이, 점화식이 아까처럼 1, 2, 3 이게 끝이 아니라 원래 여기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녀석 안 보여줬지, 우리. 내가 한 번도 안 보여준 걸로 알고 있거든. 그 녀석까지 해서 몇 예시 문제 좀 만들어서 보여줄게요. 알았죠? 오케이, 내일 봅시다. 잘 가요.